네, 반갑습니다. 서유석입니다. 갈제 한 20분 정도. 네. 제가 우리 달제 연락을 받고서 급하게 이제 좀 작성을 해가지고 좀 우려가 됐는데 와서 보니까 다행히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 주제가 겹치지 않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되게 그 주제 배분도 북한의 도발 문제, 그 다음에 그 통일 문제. 그다음 저는 이제 원래 북한을 전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북 정책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건 이제 눈을 한쪽만 뜨고 있다는 거죠. 북한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의도적인 무시든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북한 체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좀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북한 핵과 관련된 그런 그 한반도 주변 정세, 이것이 2017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그 국가 핵무력 완성 선포 이후에 북한이 만들어낸 어떤 지금 이 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에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그 개략적인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 다음에 최근 북한에서 있었던 그 정치적 행사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북한 체제가 경제와 그 사회주의를, 원래 사회주의 국가지만 사회주의를 유난히 좀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비핵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11월에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 화성 15를 발사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8년부터 진행된 한반도 상황, 정상회담이 무려 남북만에서 3번이 됐고, 최초로 미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의 해라고 할 정도로 어떤 그 쇼에 우리들이 다 홀렸죠. 그래서 마치 그냥 계속 그랬었던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2018년은 굉장히 많은 정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북한이 11월 달에 국가 핵무력 완성, 그 이전 상황만 봐도 불과 1년도 안 된 그 시점에서 북한은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중국 측의 중재나 어떤 만남 요구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차단한 상태에서 그냥 미사일하고 핵만 개발하고 올인했던 게 2017년이었어요, 북한이. 근데 그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약간 자기네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화가 국면으로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그 프로그램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북한이 했던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북한은 남북 대화에 절대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간단체 교류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 핵무력 완성하고 나서 이런 거 되면서 그걸 조금씩 풀어주는, 마치 시에 베풀듯이 그렇게 북한에서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우선은 평창 올림픽이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굉장히 큰 이벤트로, 그다음에 외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켰는데, 서구 외신에서는 이제 김여정이라든지 현송월이라든지 이런 마치 연예인 다루듯이 막 그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부각시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행사됐던 게 평창 올림픽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여정이 제대로 데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줬었죠. 그렇게 2017년에 이런 상황과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2019년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2019년에 예전에 그 태영호 공사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나 어떤 그 코멘트를 우리가 너무 왜곡하거나 재해석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있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 19년 보면은 김정은이 얘기했을 때 부분에 우리가 언론에서도 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는 얘기는 싹 빼고 남북관계 개선하겠다는 얘기만 공을 엄청나게 부각시켰어요. 분명히 그 할애한 양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이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는 얘기도 굉장히 크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핵무력에 대한 거를 우리한테 공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신년사 이 내용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했던 얘기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된단다 라는 식으로만 포장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화해로 나오는구나 라고 착각하기 딱 좋은 그런 틀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이제 2019년에 북한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실패
가능성을 약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내용을 좀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미리 김정은이 나 이렇게 할 거다 올해 이걸 벌써 공표한 건데 보시면은 2019년에 벌써 경제란 얘기하고 사회주의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비핵화 핵무기 이런 거는 각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경제 쪽으로 올인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 우리가 해석을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에다 좋게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좀 눈여겨볼 부분이 군수공업 부분이 이제 민간 경제 분야를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올해 이제 최고인민회의에도 이제 그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김재룡이라고 그 자강도 당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그 당강도가 이제 군수공업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을 책임지던 사람이 내각 총리로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김정은이 이미 연초에 벌써 이런 그림을 그려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원자력 발전 능력, 군수 산업의 민수화. 근데 이것도 군수 산업의 민수화가 군수가 민수를 도와준다고도 볼 수 있지만 민수 산업이 군수 안으로 포섭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회주의를 북한이 강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은 지금 장마당이든 뭐든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계획 경제를 일탈한 형태의 그거를 자꾸만 원래대로 계획, 그 다음에 통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북한 체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상으로, 뭐 장마당이 저렇게 됐으니까 북한이 이제 뭐 이렇게 맛을 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끊임없이 어떤 민간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기면은 다시 이 중앙정부에서 수탈하고 다시 단속을 하고 어느 정도 커지면 다시 빼먹고 이런 식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북한의 장마당 경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북한이 용인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북한은 끊임없이 이걸 다 계획경제화를 포섭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가장 큰 행사가 최고인민회의 이번에 이제 14기 1차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4월 초부터 이제 쭉 있었고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는 굉장히 그 잔인한 달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4월 달이.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는 대북제재 원칙이라는 걸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든 간에 뭐 개성공단 뭐든 열어주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 부분 안 된다고 선을 그었고 4월 달에. 그 다음에 북한 쪽에서 우리한테 같은 민족끼리 너희들 스스로 뭐 좀 해봐라 라는 요구를 우리 정부 때 해왔던 게 4월 달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굉장히 우리 정부에서 고민이 커졌고 그리고 교기안에 이제 미사일 발사까지 이제 하는 현상까지 왔죠. 그 부분도 올 신년사에 북한이 얘기했던 군수공업의 세계 선진화 수준 이런 거를 그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스칸다르 그 미사일이라는 형태의 군수공업 세계적 수준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김정일 같은 경우는 신년사나 이런 거에서 감추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은유적 표현을 하다든지 이게 감추는 부분이 많았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개하고 신형 무기 생긴다 공개합니다. 성격이 좀 다르고 통치 스타일에도 약간 다르다고 봐야지 북한 체제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통치 스타일 자체가 김정은은 오픈을 시키고 그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부분 그걸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뭐 그 대규모 인사이동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 이후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수령은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류를 범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 자리로 최고인민회의를 활용을 했고 당연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식의 책임 전가를 하는 자리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2019년 신년사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자력 경쟁을 현재 대북제재 국면에 돌파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양형사업이 개회사를 맡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2018년에 대화 국면이 지속되면서 북한 공관문헌이나 언론에서 핵무력이라든지 뭐 이런 말 자체를 아예 쓰진 않았습니다. 북한도 조심하느라고 그런 부분은 안 했는데 이제 요때 양형사업의 개회사에서 핵무력을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김정은이 보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살짝 내비치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게 이번에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도 전조는 보였었습니다. 우리가 F-35 비행기 미국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오고 한미 공중 연습 이런 했을 때 북한에서 굉장히 그거 갖다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합의 깼다 얘기를 하다가 자기네들도 미사일 발사한 형태. 갑자기 한 건 아닙니다. 그 전조는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북한이 김정은이 이제 김일성이 했었던 시정 연설을 동일하게 따라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세 부분인데, 첫 번째가 이제 공산주의 체제나 이런 사회주의를 이제 공부하실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하고 사회주의 전국적 승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는 거는 북한부 북조선의 어떻게 보면 완전한 공산화, 그 다음에 전국적 승리라고 하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의 어떤 노동당 규약에 나와 있는 형태의 어떤 체제 목표이기도 한데, 그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는 게 이제 김정일 체제 와가지고는 그 용어가 아예 없어졌어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이 현재의 북한 체제가 완성시키기 힘들다고 김정일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말을 쓰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연결된 부분이 1980년대 북한이 6차 당대회를 하고 나서 당대회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6년에 김정은이 해버립니다. 근데 김정일이 왜 당대회를 안 했을까? 그 많은 그 시간 동안에 그것은 바로 이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는 것을 달성할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스스로.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경제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유언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7차 당대회는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민생 안정과 이게 해결된 다음에 7차 당대회를 하고 했기 때문에 김정일이 못했는데, 김정은은 저질러 버렸던 거예요. 7차 당대회. 자기 체제 안정을 위해서. 하고 나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거를 거기다 끼워넣죠. 5년 유예를 둔 겁니다. 먼저 7차 당대회를 하고서 5년 안에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겠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꼬리표를 달아놓은 형태로 7차 당대회를 2016년에 했고, 그 이후에 북한에서 굉장히 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선전을 많이 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북한이 지금 김정은 체제가 사회주의 시스템의 그 원래적인 보수적인 형태로 좀 회귀하고 있는 형태의 왜냐면 김정일 자체도 이 말을 안 썼었는데, 이게 지금 김정일이 이게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는 게 기존에 쭉 해왔던 거를 유지시키는 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시정연설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가 하노이 회담에 대한 이제 미국 측 원인이 미국 측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북관계 발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역시도 남한 정부에 있다라는 부분을 시정연설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최고위원회라는 게 북한의 그 체제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대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할애를 많이 했다라는 걸 봤을 때 김정은이 이 자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나의 변명 자리로 활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표시 이렇게 쭉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김정일 시기가 사회주의 완전승이었고, 김정일 때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강성대국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동당 규약 서문이 그런 식으로 수정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김정은 시기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고 2016년부터 명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번에 희정연설을 통해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 이꼴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같은 맥락에서 좀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 주제를 꺼냈던 이유도, 북한이 지금 그렇게 김정은 체제가 목표로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사회주의 강국이. 그럼 단순히 그 말대로라면은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는 얘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포기할 거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은 트럼프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너 그건 포기하면은 진짜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줄게라고 꼬시고 있는데, 과연 김정은이 그 기존 체제부터 쭉 내려오던 이 종국적 목표, 자기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에 군사 부분에 핵을 이루고 있는 그 핵무기 자체를 경제 발전하고 이게 바꿔먹을 수가 있을 정도의 될까라는 부분, 본인의 의지, 그 다음에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속성, 이걸 봤을 때는 좀 의문이 든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김정은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로 복원을 시도도 하고 있고 보수화되고 있다는 거를 봤을 때는, 이거 우리가 남북관계, 아까 전에 박상봉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독일 통일 그걸 봤을 때도 결국은 둘 다 그거는 시인했었죠. 1980년대 말에 두 정상이 시인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쪽에서는 보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복원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가 남북관계 통일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우리 지금 현재 정부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플랜 B도 다시 생각을 꺼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대화 이거 안 먹힐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이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미국 대화의 결과물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걸 우리가 자체를 포지션을 이렇게 시작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북한에 대한 통일 문제라는 걸 감안했을 때 플랜 B를 반드시 지금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그것은 좀 약간 좀 과거에 좀 박근혜 정부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통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준이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그 무슨 세미나인지 행사를 했었을 때 그때 그 부위원장 하시던 분이 북한을 우리가 무력으로 하는 급변 사태 관련된 어떻게 그 내용이었는데, 그 얘기를 어떤 분이 질문하니까 그걸 싹 빼버렸어요. 그거 보고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국가에서 당연히 그분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개의 카드를 국가는 준비를 해놓고 그 사태에 맞춰서 그 카드를 꺼냈어야 되는 게 국가의 통일 정책인데, 어떻게 한 방향 대화를 통한 거,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인 전체적인 손실이나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지금 마찬가지의 그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웨이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양한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플랜을 여러 개를 짜놓아야 되는 게 국가의 통일 정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2018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 북한이 이렇게 평화 공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반신반의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북한이 미국과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해졌죠. 지금 한국 정부한테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입니다. 딴 거 경제 뭐 쌀 지원 이거 웃기다 이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 먹고 떨어지라고 계속 그럼 또 들어오라고 손 벌려야 되냐? 이게 걔네들 싫은 겁니다. 이거 복원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북한 입장에서. 달러 돈이 계속 수시로 들어오는데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이걸 북한이 원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한테는 대북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라는 이 세 가지 요구가 지금 굉장히 명확해졌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이거에 대한 카드를 어떻게 미국이나 북한이나 이미 카드는 던져놓은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그 정부의 입장 내지는 이제 대북 정책 이 방향이 좀 수정 내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현재 뭐 그나마 김정은도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트럼프식 발언을 하나 했었죠. 그 트럼프식 발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막 한 다음에 꼭 말미에 나는 그렇다 개인적으로 김정은 좋아한다. 좋은 사람이다. 꼭 그렇게 해놔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욕을 하기 애매모호한 겁니다. 할 말은 다 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멘트를 남겼는데, 이번에 김정은도 똑같은 그 말을 했죠. 미국의 대북 정책과 협상 태도에 대해서 비난을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그걸 실무진들한테 막 욕을 하죠. 그 다음에 나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트럼프하고의 관계나 이런 건 좋다라고 김정은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할 말 다 하면서. 그 얘기는 하여튼 연말까지는 대화하겠다는 어떤 그거로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미사일 발사에 그런 확실한 거는 우리 정부에 대한 뭐 북핵 문제나 이런 거에 관해서의 중요성 내지는 북한에서는 뭐 중재자 그런 거 집어치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북한 말 들어서 그냥 가만히 따라오라는 거죠. 우리나라한테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붕 떠 있고, A도 아니고 B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북한 혹은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방향성이 생기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금 뭐 대북 지원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2019년 현재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년사에 나와 있는 방향대로 지금 하나하나 그대로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시켜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